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제가 저도 카톨릭인데 네. 3번을 하느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까지. 예, 구속 그때 영장 청구 됐을 네. 때 우리가 한 번 더 기도를 했고 칼로 찔렸을 때 한 번 더 기도드렸거든요. 예.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제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앉아가지고 예.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잘 돼서 너무 좋고 음흠. 백현동 부분은 네. 우리가 전에 이제 여기 나와서 설명할 때도 문장을 쭉 나눠가지고 전반부는 성남시에 있는 5개 공공기관의 부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했고 공소사실의 그 문제의 발언은 그때 한 것이지 백현동 사업부지 관련해서는 했던 말이 아니다. 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판부가 발언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저는 7개로 나눴는데 그걸 5개로 나누셔가지고 그 문제의 발언은 3번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 발언은 백현동 사업과 관련된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변호인들 주장보다 더 꼼꼼하게 뭐 했던 거 다 받아들이고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하셨네요. 굉장히 꼼꼼하게 발언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번 발언할 때 판단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검사의 주장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네. 그래서 백현동을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주장은 이미 그 부분 총괄 부분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백현동 부지는 하고 완전히 화제를 바꿔서 얘기한 거다. 그때 그때 설명해 주셨어요. 화제를 바꾼 다음에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완전히 화제가 바꿔진 거예요. 보내서 요구를 했는데 그냥 그 이러이러한 요구를 해서 그게 법률상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도 법률상 요구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그냥 들어줄 수 없어 우리가 R&D 부지를 약 8,000평 약 1,000억 이상의 R&D 부지를 기부 체납받고 들어줬다 이런 취지로 발생하셨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법률상 그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국가균형발전법 몇 조에 보면 국가 시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조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협조하도록 돼 있다. 이거 구체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것이 진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판단했어요. 다 하나하나 변호인들 주장했던 것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요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사실 어제 보도가 되면서 또 종편에서는 달리 또 해석을 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하지 않는 거 1심과 같은 게 배포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도 있었는데 실제로 판결문 보니까 알겠어요. 보도자료 배포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만 봐라. 오해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봐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도자료를 미리 만들지 않은 것은 저는 보안 유지 때문에 보안 때문이군요. 만약에 어제 밤이라도 보도자료를 만들었으면 그 과정에서 공보판사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쉴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나 그러니까 보안 유지를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현장에서 공보판사가 그 중개법정을 만들었단 말이더라고요. 거기에 공보판사가 앉아서 그때 공보판사도 처음 판결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판부가 보안에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뭐 괜찮은데 사실 뭐 그걸 또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 결론 나고 민주당 의원님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옆에? 지금 뭐 다 안도, 환호성 뭐 다 그렇죠. 뭐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가셨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저는 의원회 가서 있으면서 혹시 기대와 다른 판결이 못 가셨군요. 그래서 나왔을 걸 대비해서 전 법률 대변인이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지지자들한테 판결문이 잘못된 걸 설명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지를 지켰습니다. 사실은 그건 전 이해가 됩니다. 변호사들은 또 법률 위원장이시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혹시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것도 브리핑을 또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할지 그것까지 생각하고 또 의원회관에서 기다리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오늘 재판부가 판결한 그 내용, 그 내용대로 만약에 달리 판결하면 오늘 판결한 그 내용 그대로 반박하려고
준비를 만발히 하고 있었죠. 판결문대로 예. 지금 판결문대로. 예, 예. 반박하려고. 근데 내가 준비했던 것을 다 판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뭐 각 정당의 뭐 대표들도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인가요? 저녁에는 승복해야 된다 판결에. 오늘은 또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4시에 또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뭐 같은 법률을 달리 배웠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예. 국힘당의 원내대표가 저를 찾아오면 네. 제가 이 판결문 내용을 설명해주고 검찰에게 예. 상고 포기하라고 음흠. 성명 발표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상고 포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동훈 또 전 대표도 SNS 글 썼더라고요. 뭐 거짓말 면허증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공직선거에 나가서 이제 거짓말하는 거 처벌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 때 그때 이게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2022년 9월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네. 장관 때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사건들이 네. 아마 전부 그때 기소됐을 그때 거예요. 기소되고 그때 네.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고요. 네. 그 기소는 네. 이 정치적으로 규정을 한다면 음흠. 정치 테러 기소예요. 저도 뭐 그렇게 봐도 정- 무방할 것 전부 같은데. 예. 전부 실체가 없고 예.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것 5개 재판에 8개 범죄 사실 공소 사실을 그런데 그거 제가 전부 서너 시간에 걸쳐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전부 실체가 없습니다. 전부. 그런데 이제 이 정치 테러 기소를 했는데 네. 우리의 사법 시스템, 이 3심제 사법 시스템이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준교사는 1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맞습니다. 공소법은 1단계 방어선은 뚫렸지만 2단계에서 방어가 됐고 우리 3심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네. 워낙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하. 제대로 된 판사만 만나면 이건 방어가 돼요. 아, 근데 뭐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것도 좀 슬프지 않습니까? 판사를 또 누구 만나에 따라서 답이 또 달라진다는 게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불안감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용 부원장 같은 예. 경우는 김용 부원장 지금 연타적으로 좀 제 개인 견해로는 예. 판사를 좀 판사 운이 없었어요. 그 뭐 얘기를 뭐 많이 하지요. 그 네. 판사를 좀 잘 만나면 그러니까 판사 잘 만나는 게 뭐냐면 법대로 좀 판단해 주는 네. 판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보십시오. 이렇게 판결문을 썼을 때 누가 이걸 반박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심리를 하고 충분히 판단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와 정말 며칠간 아마 마음 졸였을 아침부터 좀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고 하시던데 그 부분은 좀 달리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처음에 공소권 남용이나 예. 공소기각 가능성에 또 얘기도 하셨어요. 지난 불파국 예, 나오셨을 예. 때 그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는 재판부에서나 거기 좀 달리 본것 의미가, 같습니다. 달리 봤는데요. 네. 이제 우리 변호인들이 그 공소권 남용을 이렇게 주장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다 같은 발언인데 윤석열의 발언은 다 불기소해주고. 그러니까요. 근데 누구죠? 김만배 알았냐 몰랐냐 네. 똑같은 그거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불기소해주고. 예. 이재명은 기소한 건 이건 공소권 남용 아니냐,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그쪽을 불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쪽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그렇게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예. 이게 하나의 판단이고 두 번째는 국회 진간법 구조 3항에 보면 국정감사장에서 증언은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해서 처벌하지 않은 이상 다른 불리한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 안 했으니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 그 기소하는 것은 진간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충분히 그걸 볼 수 여지도 충분히 있는데.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법원은 이제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벌도 들어가느냐. 근데 형사처분이라고 안 돼 있지 않느냐. 네. 처분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걸 좁게 봐야 된다. 해서 거기에서 형사처벌, 다시 말해 형사처분 네. 이걸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개를 쳤는데 네.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차피 실체에서 무죄를 선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본안 이전에 소송 요건과 관련된 대해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안 들어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재명 대표 사건 아마 상고를 할 가능성이 또 있겠죠. 검찰에서는 또 이거는 또 이거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른바 얘기하는 그 사법 리스크 이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예. 재판은 계류 중이 네.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법 리스크는 없다. 현실적으로 이제는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이 공직선거법도 검찰이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이 파기 재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파기 환송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래 한다고도 시간이 만약에 그 유죄 취지로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많이 파기 환송 판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뭐 불속행 기각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법정을 열어야 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6개월 파기 환송하는데. 걸린다. 또 파기 환송 와서 고등으로 오면 또 걸리겠네요. 또 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이건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고. 논쟁이고 예. 유증교사 사건은 무죄 받았고. 이제 4월 1일 날 준비 기일이 한 번 더 열리잖아요. 네. 그럼 무죄 받았고 첫 번째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한테 요구했던 게 지금 김진성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고 있냐? 추가 수사한 내용이 뭐냐? 왜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는 거냐? 그래서 김진성의 그 법정에서 자백이 허위 자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적을 했어요. 오히려 검찰한테 불리한 거를 지적을 하고 있네요. 재판부에서. 그다음에 김진성이 부인을 하다가 갑자기 자백을 한 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본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검찰이 PPT를 띄워놓고 구속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PPT를 보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 우리 변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 PPT 증거로 내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검찰에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은 볼 것도 없네요. 유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김동원 판사가 매우 상세히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2심에도 뒤집힐 염려가 없고 더구나 지금 진행하는 경과를 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고 사실 오늘 이 공직선거법 사건도 법정에서 판사들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파랑 신호등을 켜줬어요. 왜냐하면 김문계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이건 해석을 통해서 한 것이지 실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검사한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실제로 안 했는데 이 공소사실은 검사가 해석을 통해서 도출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와, 그 질문 완전 예리합니다. 재판장이 직접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두 번째 국토부가 협박을 했느니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장에서 용도 변경 연구인 이 두 문장을 놓고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뭡니까? 그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 행위에 관한 거짓말만 처벌하는 거다. 법조문에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국토부의 행위지. 용도 변경 연구한 것도 국토부가 한 것이고 협박한 것도 국토부가 한 거니까 국토부의 행위지 이재명의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걸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검찰한테 성명을 요구하면서 이 두 문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행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판결에서 협박은 국토부의 행위지 이재명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또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진관법, 국회 진관법에 의해서 기소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이제 그때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다른 불이익한 처분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진관법에 이 공직선거법 기소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그건 판단을 했는데 우리 주장을 안 들어줬죠. 달리 판단을. 자, 오늘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좀 그런 어떤 기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였다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관련된 다른 재판들 대장동이나 뭐 여러 가지 재판들은 상당히 진행 중이긴 한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많이 남았죠. 대장동은 1심 끝나는데 최소한 앞으로 2년? 2년 정도로 더 걸리고 예상되고요. 2년 더 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거기가 대장동, 위례, 성남 FC, 백현동 네 건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만 해도 제가 이제 처음에 재판할 때 2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증인이 뭐 400명 맞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잘못 400명 증인을 하루에 한 명씩 두 명씩 해도 200일이고 재판 성남 이렇게 FC에서 말이 안될것 성남 같은데? FC의 사건이 지금 그러니까 실무자들 사건이 네. 성남 지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음. 거기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420명인가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재판합니까? 그러니까- 기소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검찰이 안 되는 사건을 기소해놓고 딱 보이는 거잖아요. 억지로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증인 수사가 많아지는 증인을 거예요. 저들이 왜 불러요 저렇게? 이번- 시간 끄는 게 검찰이잖아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요. 예. 1심에서 검찰이 증인을 43명 신청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뭐라고? 이 사건이 뭐라고? 우리는 딱 4명 신청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10배를 신청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공소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억지 공소유지를 하려고 온갖 증인을 다 부르는 뭐 거예요. 하는 짓입니까 이게? 우리는 자신이 있으니까 딱 4명 신청한 거예요. 시간 끄는 게 누굽니까? 재판을 지연시킨 누굽니까? 검찰이잖아요. 누가 봐도. 자, 우리 중요한 거는 오늘 뭐 이재명 대표 재판 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났지만 그래도 하나 해결돼야 게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잡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까지 끝났으니까 네. 원래 그 헌법재판소가 이 윤석열 탄핵 재판을 시작할 때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다. 네. 그래서 이것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검사 탄핵 사건, 감사원장 탄핵 사건, 그다음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했잖아요. 네. 그거 한 일에 정리하는데도 제가 할 때 최소한 열흘은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왜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느냐? 결국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있는 이 재판 보고 하려고 한 그렇죠. 것처럼 보여요. 이재명 예, 대표의 보입니다. 예. 공직선거법 사건을 기다린 거 아니냐? 예.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나왔으니까 해야 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 네. 이게 얼마나 큰 국가적인 낭비고 불행이에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는 빨리 길 고지하고 선고해야 됩니다. 속행 선고 네. 빨리 이번 주 안에 하면 좋겠고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산불도 나고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